인사를 카랑카랑하게 했는데 저희 오늘은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의 특별판 같은 겁니다. 스페셜 에디션. 그나물의 딴밥 인터뷰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로써 처음으로 직업을 바꿔서 교수를 하게 된 첫날이고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의 이화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 그나물의 딴밥 인터뷰 프로젝트에 모신 분은 코엑스의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장이신 김태은 차장님이십니다. 저도 코엑스에 있다가 마이크 쳤네요. 다시 코엑스에 있다가 교수로 온 지 첫 번째 날인 거고, 우리 김태은 차장님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스타트업 쪽과 창업 지원 생태계에 계시다가 코엑스로 오신 지 딱 반년째입니다. 딱 반년째. 그래서 서로 업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된 상황이어서 우리 마이스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모셨고요. 그래서 제목을 새로운 매기들로 해봤습니다. 저도 학계의 새로운 매기가 된 것 같고, 우리 김태은 차장님도 업계의 매기가 된 게 아닌가, 매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지의 표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매기들이라고 지어봤는데, 저도 모르시고 우리 김태은 차장님도 모르실 거니까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이 인터뷰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전에는 강의를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유튜브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인터뷰 프로젝트니까 주저리 저희 얘기만 들으시면 되니까 굳이 보지 않으셔도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출퇴근 시간에 들으셔도 좋고, 수업 시간이 아니라 업무 시간에 귀에다 꽂고 들으셔도 좋고. 업무 시간 들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되죠. 저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럼 큰일 나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화면을 보지 않고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의 약간 소프트한 특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김태은 차장님을 첫 번째 손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저 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희 소개를 먼저 해야 돼서, 아직 이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시청하실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가 누군지 몰라요. 특히 저도 누군지 모르실 분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돼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90년대 후반에 독립예술제라는 행사를 만들었던 원년 멤버였고요. X세대입니다. X세대. 그래서 MZ세대가 말이 많지만 저 때는 X세대가 제일 말이 많았습니다. X세대고, 독립예술제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코엑스라는 회사에서 약 19년 1개월, 2개월이었나? 제가 근무를 했고, 어제부로 퇴사가 됐죠. 그죠? 어제부로 퇴사가 됐습니다. 27일 날 직원분들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한번 쭉 돌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울 뻔했잖아요. 울컥하시는 게 제가 보였어요. 느꼈어요? 네네. 그래? 저도 6개월 전에 울컥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거 티 안 낸다고 했는데 보였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제가 코엑스에서는 베트남을 최초로 코엑스가 해외 사업을 진출을 할 때 아주 맨 앞에 서 있는 천병이 필요하잖아요. 나가서 잡일을 할 사람. 그거로 제가 5년을 잡일을 했던 첫 번째 멤버고요. 그게 끝나고 그 전에 저는 UNLV 석사를 했고, UNLV 석사를 하고 사실은 코엑스에 입사를 한 케이스고요. 그 이후에 홍콩에서 박사를 하고 시 페스티벌 등등의 축제들을 맡다가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로 오늘로서 첫 번째로 부임을 하게 됐고요. 우리 김태은 차장님은 본인이 한번 설명을 주시죠. 네,
저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네, 코엑스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장으로 6개월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으로 저를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교수님이랑 말씀 나누시면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기대하는 좀 전시산업이 어떤 전시인가를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20년 동안 창업을 꿈꿔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어설프지만 한 2번 정도의 창업을 했고요. 창업을 하셨어요? 돈은 벌지는 못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한 20년 동안 고용노동부랑 그 중소기업 벤처부 산하기관에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고요. 딱 한 6년 동안, 6개월 전이죠. 6년 동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곳에서 스타트업 지원 그리고 투자 유치 업무를 진행해 오는 스타트업 서포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개월 됐네요 벌써. 지금은 코엑스에서 이 스타트업들과 같이 협력하고 상생하고 그리고 이 스타트업들한테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을 커넥팅하는 커넥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인생을 도전하게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4월 달에 밍글링존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엑스에 도전한 이유가 코엑스에서 제가 뭐를 해야 될까를 고민했을 때 이 전시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 생소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좀 연계하는 서포터즈 같은 역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가 계속 커지고 있고 예산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업사원 새로운 신규 고객을 발굴한 영업사원 그리고 스타트업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들이랑 전시산업이 같이 협력해서 뭔가 전시산업도 혁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오픈 이노베이터 같은 역할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와 이런 컨퍼런스를 기획하는 큐레이터 같은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급여를 많이 받으셔야겠어요. 지금 신입이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일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첫 번째 그나물의 딴밥, 그나물의 그 밥 말고 그나물의 딴밥 인터뷰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김태현 차장님 스타트업을 오랫동안 하시기도 하고 지원도 하시기도 하셨던 김태현 차장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마이스업에 관련된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스타트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오늘은 어쨌든 둘 다 자신의 업을 완전히 크로스하는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충분히 유의미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로는 아마 마이스업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하고 스타트업은 뭐가 다르죠? 유사하지만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기술과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직은 뭐 투자 유치나 이런 고도화가 되기 전에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뭐 세운 지 오래된 회사들도 그런 혁신성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스타트업은 정부에서 지정하기로는 7년 이내에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혁신 창업 기업들을 스타트업이라고 보편적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아, 정부에서 그렇게 7년 이하라고 기간을 지정을 해놨어요? 네. 그건 지원할 때 무슨 규정 이런 건가 보네요. 지원할 때 모든 기업을 다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7년 이내는 스타트업으로 좀 지정을 하고 근데 이걸 조금 더 늘려야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으셔서 뭐 9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으십니다. 아, 연차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군요. 그건 좀 신기하네, 그죠? 네. 그러면 스타트업 생태계 그러는데 스타트업 생태계는 어떻게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타트업 생태계는 일단은 스타트업 주체인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이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자생하기 전까지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부가 지원. 있을 거고요. 정부에서는 정말 각 부처에서 너무나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중기부, 과기부, 요즘은 국방부도 군인들 스타트업을 육성할 정도로 그리고 최근에는 학교까지도.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자생하고 좀 더 고도화되고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서포팅하는 투자사들도 스타트업 생태계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생태계가 커지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회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협회나 뭐 포럼은 스타트업들이 자발적으로 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포럼은 그 배달의 민족 김봉진 의장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성공한 선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후배 기업들과 어떻게 보면 협력하고 후배 기업들한테 더 좋은 생태계를 형성해주기 위해서 만든 포럼이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돼서 뭐 제주, 부산 지역까지도 지회가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제가 창조경제센터 입사 7년, 6년, 7년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아주 좋은 그 분위기는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이렇게 스타트업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투자 파트가 생기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생태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거는 진짜 우리가 마이스 용어로 포럼이 아니라 어소시에이션에 가까운 거네요. 네. 협단체네요. 그죠? 네. 아, 그래서 배민의 김봉진 의장이 수장으로 있었고 네. 지금은 아니죠? 네. 그래서 오래되셨으니까. 뭐 직방의 안성호 대표, 네네. 그다음 마켓컬리 이스라 대표, 지금은 타다 대표님이 아마 이사하시는 그 자생적 조직인가요? 네,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 그러면 정부 부처 산하의 어소시에이션이 아니고 네. 자생적으로만 네. 만들어져 있는. 정부랑 같이 협력을 많이 하고 정부가 민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있고요. 같이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스타트업은 우리가 투자를 받는다, 뭐 시드를 받았다, 시리즈 A, B, C 뭐 이렇게 받았다 얘기하는데 그리고 막 몇백억씩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투자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스타트업은? 네, 스타트업들이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아이디어를 구축을 하고 이제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많이 하십니다. 이제 처음에 받는 투자가 이제 시드 투자라고 보통 하는데요. 또는 이제 뭐 가족이나 친구들이 투자하는 뭐 엔젤 투자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시드 투자에 대해서는 요즘 굉장히 시드 투자 그리고 초기 투자 어떻게 보면 환경이 좋아져서 뭐 엑셀러레이터 분들이 있으시죠? 엑셀러레이터가 뭔가요? 엑셀러레이터들은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육성을 교육을 시켜주고 멘토링을 하고 어떤 팀빌딩도 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보육을 하는 스타트업 보육기관이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들이 초기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정말 VC들, 정말 그 벤처캐피탈 투자사들이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제가 있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처럼 기관이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액셀러레이터랑 벤처캐피탈은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유사하게 요즘은 굉장히 비슷한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명확했던 것 같아요. 엑셀러레이터들은 앞단에 정말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고도화까지를 계속 육성하고 교육하고 멘토링하고 고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VC들은 자금적인 투자만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VC 분들은 어쨌든 자금을 넣었으면 아웃풋이 잘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하셨다면 이제는 이게 혼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들은 보육이나 교육, 양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투자. 아까 말씀드렸던 주로 시드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 후속 투자에 대한 부분도 서포팅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투자사들도 단순히 투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재무적인 투자도 하시지만은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투자들도 하고 계셔서 그러면 스타트업 회사가 잘 돼서 엑싯을 하면 액셀러레이터도 투자 대비 자금을 회수하고 VC도 투자 대비 자금을 회수하는 조직인 거죠. 이 두 조직이 자금을 회수하려면 어쨌든 이 회사가 잘 돼야 되니까 빌드업도 시켜주고 교육도 해주고 HR도 컨설팅 해주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한 성향인데 원래는 액셀러레이터는 앞단에 업무를 했던 거였으면 지금은 약간 혼재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스타트업이 맨날 몇백억씩 투자를 받았다니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 돈은 진짜 현금으로 받나요? 그 돈은 뭐 현금으로 입금이 되죠. 아무래도 되지만은 이제 정확히 뭐 투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돈의 출처나 이제 쓰임새 목적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보면 체킹을 하고요. 그렇겠죠. 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들이 아니죠. 감사가 있겠죠,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계속 이제 결과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기적으로 보고도 드려야 될 거고 혼도 많이 납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안 받는 게 정답이다라고 스타트업 생태계. 자기 자본으로만 할 수 네, 있으면 맞습니다.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어떤 회사든 스타트업 회사가 처음부터 수익이 나가지고 자기 자본으로 잘하면 좋은데 그런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일단 다른 사람 돈으로 꽤 키운 다음에 그게 자금이 충분하게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돌려주고 나서도 자기 자금이 시작하면 그때 돼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죠? 거기 가기 전까지는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스타트업 생태계라고 하고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요새 가장 다이나믹한 업계에 계셨는데 왜 코엑스로 이직을 하셨을까요? 네, 저는 아까 제 소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굉장히 마이스를 생각보다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20살 때부터 이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뭐 최근까지도 휴가 내고 그럴 정도로 각종 전시들을 좀 잘 보는 일반 참관객이고요. 두 번째는 창업을 해봤으니까 기업들의 입장도 잘 알고, 그리고 또 한 20년간 기업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가지고 전시에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 담당자로서의 또 시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업들을 도우면서 특히 투자유치 지원을 하면서 이 기업들이 투자를 받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빌드업, 스케일업, 그다음 밸류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뭔가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야 되는데 이걸 연결해 드리는 게 너무 담당적으로 힘들었습니다. 10개 기업을 연결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근데 제가 전시 산업을 보니까 여기는 저한테는 대형마트 같은 곳이더라고요. 각 산업별로 대중소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러 오세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아주 이상적인 뭐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안에서 잘 전시 기획자가 커넥팅을 잘 큐레이팅할 수 있다면 정말 오신 분들이 1타 한 3, 4피는 해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시가 전시 공간 어떻게 보면 산업에서 이제는 네트워크 커넥팅을 조금 더 고객들한테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 여러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전시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느냐라는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좀 컨텐츠화로. 그거 되게 정답 같은 말씀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왜 오셨네요? 왜 창조경제혁신센터면 공무기관 아닌가요? 그냥 그죠?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그렇죠. 그렇게 좋은 회사에 계시다가. 제가 제 인생이 조금 돌연변이 같은 인생이어서 뭐 정말로 멀쩡히 다니던 뭐 13년 공공기관 때려치고 창업을 해보려고 했다가 또 운명적으로 또 기관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달리다 보니까 이게 또 한계가 있어요. 기업들을 돕기에는. 그쵸.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인 전시로 들어오게 된 거고 제 인생을 도전한 거이기도 하고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코엑스도 지금 때마침 이런 변화를 한번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시기적으로 잘 맞아요. 의식의 흐름대로 계속 직업으로 옮기고 계시네요. 근데 확실히 저희 이제 저희 코엑스가 아니군요. 저는 코엑스를 이제 그쪽 코엑스시네요. 근데 코엑스 입장에서도 사실은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영입이 되고 있으시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작년 한 해였죠. 특히 작년 한 해 굉장히 많이 영입이 되고 계시고 그런 시각이 업계에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차장님이 코엑스에 온 이유는 알겠어요. 그럼 코엑스는 왜 차장님을 고용을 했을까요? 저도 공채를 준비하면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왜 전시의 메이저 기업이 스타트업 생태계 전문가를 필요로 할까? 근데 제 나름대로는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존에 있던 고객들, 기존에 전시에 참여했던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더 드리면서 그들을 락인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또는 두 번째는 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워낙 커지고 예산이 많이 지금 몰려있다 보니까
또 다른 고객,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정말로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예, 생태계이고 또 여기서 이제 유니콘 기업까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중견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잠재 고객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전시 산업도 굉장히 오래된 산업이잖아요. 그쵸. 모든 산업이 최근에 그렇지만은 혁신을 해야 된다.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전시 산업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반짝반짝한 스타트업들이랑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코엑스도 그런 스타트업들이랑 같이 협력하고 연계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또 새로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신사업도 발굴하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진짜 오픈 이노베이션의 시대잖아요. 사실은 개방적 혁신의 시대인데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는 되게 유행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드디어 전시업계에 있는 메인 회사들도 오픈 이노베이션이 이제 필연적이다라고 깨닫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저희가 업 자체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확실하게 시각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한 반년 되셨다 했나요? 네, 딱 6개월 된 것 네, 같습니다. 반년 되셨는데 와서 보시니까 근데 마이스업을 오랫동안 보시진 않았지만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도 하시고 어떤 형태로든 참여도 하시고 이제는 약간 주체의 입장에서도 보고 하시는 건데 스타트업과 마이스 기업들은 쉽게 정말 연결이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제가 와서 보니까 연결을 하면 참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재밌을 것 같다고요? 네. 근데 약간의 장벽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시 산업과 고객들의 장벽도 있고요. 전시 산업과 스타트업들의 장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아직까지는 전시 전문가잖아요. 비전문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의 시야가 아직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고객의 시야를 가지고 저는 계속 전시 산업의 고객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걸 큐레이팅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하게는 그렇습니다. 고객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전시 산업을 하는 예를 들면은 코엑스는 공간을 임대하는 임대 사업을 하는 곳 아니야? 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하고 계시고요. 스타트업 씬에 계신 분들이 스타트업 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참여하시는 기업분들, 참관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요.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부스 비용이 이렇게 비싸지? 부스 비용 안에는 많은 서비스들이 들어있는데 고객들은 그냥 단순히 철제 부스비가 이렇게 비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코엑스가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는 전시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그게 저도 몰랐었거든요, 사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고객들과 스타트업과 그리고 코엑스의 전시 산업에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럼 저는 고객의 시야니까 이 장벽을 좀 전시 산업 속에서 부셔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계속 제가 이제 6개월 됐지만은 와서 스타트업 생태계에 많은 이제 생태계 구성원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전시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전시를 참여해봤더니 어때요? 이런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을 때 굉장히 기대하는 게 크세요. 네, 스타트업 씬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그렇군요. 몰랐던 사실도 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았다고 하고 그리고 코엑스가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 협력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했더니 아이디어들이 어마무시하세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전시 산업의 혁신과 변화와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스타트업들한테 안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 이 니즈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잘 알려진다고 하면 정말 많은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이쪽 전시 산업 쪽에 제안도 하고 같이 파트너십도 맺고 나중에는 수익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자발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림대학교의 교수님이 가시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전시 산업도 많이 아시고 또 스타트업 생태계도 어느 정도 아시고 또 이제 현업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좀 브릿지 역할을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못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사실은 마이스 기업들이 스타트업이랑 정말 할 게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마이스 기업에서 대부분은 코엑스 같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코엑스는 굉장히 큰 회사죠. 자금력도 있고 맨파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픈 이노베이션이 개방적 혁신이라는 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특히 공간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의 마이스 기업들은 사실 오퍼레이션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하지 공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잖아요. 이런 분들도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하고 연결이 될까요? 그렇게 스타트업은 사실은 코엑스에 있는 공간을 내가 활용해서 이걸 하고 싶어요. 내지는 코엑스에는 큰 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싶어요라는 사람들이 존재하겠지만 일반적인 전시를 개최해서 전시 안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내지는 컨퍼런스를 만드시는 분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정말 스타트업이랑 연계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뭐 공간을 안 가지고 있지만 전시를 기획하고 주최하시는 측의 고민이 제가 다 파악은 못했지만 예를 들면은 일단 모객을 하셔야 되고요. 전시를 개최하시면 그리고 그 안에서 컨퍼런스에 대한 컨텐츠 그리고 그 안에서 비즈니스 성과를 내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요즘은 어쨌든 뭐 하이브리드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이 또 병행돼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코로나 때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전시 사업 속에서 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나 또는 어떤 플랫폼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설령 전시 산업에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되는 솔루션이나 아이템이다 하더라도 전시 산업 쪽에서 이런 니즈가 있다라면 빠르게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스타트업들만의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탑재하고 그들의 아이템을 어떻게 보면 잘 어떻게 융통성 있게 피보팅하는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 니즈를 모르세요. 이쪽 산업에서 뭐가 필요하지? 과연 우리랑 협업할 게 있을까? 서로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네, 전시업계는 스타트업들이랑 뭐 할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인 거고 스타트업계는 전시 산업은 오래된 산업이고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벽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중간 입장에서 보니까 이 벽을 잘 허물고 서로 소통 창구와 니즈 창구만 만들어주면은 굉장히 이 산업은 좀 굉장한 확장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를 들면은 뭐 전시 산업 속에서도 또는 이 마이스 생태계에서도 이직률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고 코로나 생기면서 점점 이쪽으로 많이 학생들도 취업을 안 하려고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시는 개발자 SK 출신 개발자분은 이런 전시 마이스 생태계에 아주 세분화된 그 인력, 네 인력에 대한 양성부터 아웃소싱, 연계까지 취업까지를 진행하는 그 전시 마이스 업계의 인재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요?